세 번째 시간 들어왔습니다. 그 41페이지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나왔는데 매우 출제가 잘 되는 곳입니다. 일단 칠판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 청약에는 의사표시, 승낙에는 의사표시는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법률 사실에는 이렇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용태 중에서 외부적 용태, 준법률행위에 보면 의사와 통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꼭 정리해야 될 것은 의사의 통지다. 의사의 통지를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요렇게만 정리하면 시험 문제는 똑딱똑딱 잘 풀려요. 더 많은 것을 알면 푸는데 더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딱 요것만 정리해서 문제를 0.5초 내에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법률행위, 법률 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니까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 표시가 한 개면 단독행위, 두 개면 계약이고, 두 개인데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두 개면 합동행위다. 법률행위를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민법 187조 의한 상공 판경기라 그래요. 이건 등기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채권행위. 예전에는 시험 문제를 채권행위라고 줬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는 최근에 5년 안에는 채권행위라는 시험 문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 이름을 바꿔서 준다는 겁니다. 동의어라는 소리예요. 동의어. 그래서 채권행위 그러면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꿔서 출제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출제를 하냐 그러면은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이걸 갖다가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해서 채권행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다가 채권행위는 주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채권행위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다. 시험 문제는 이제 의무부담행위라고 주지 채권행위라고 주지는 않는다. 자,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행의 문제를 갖다가 남긴다. 자,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권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매매 계약을 했느냐? 타인 권리. 그러면 자기 부동산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 타인 권리, 남의 부동산을 매매 팔아먹었다는 소리예요. 타인 권리 매매를 했네. 누가요?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가 남의 부동산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 팔아먹는 계약을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결론 유효. 결론이 뭐라고요? 유효. 이걸 알고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남의 부동산 팔아먹어도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유효다. 언제까지 유효냐 그랬더니 이행기까지 유효다. 이행기.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A 부동산인데 이 A 부동산을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A란 말이죠. 부동산 소유자는 A인데 A 부동산을 갑이 팔아먹었으니까 갑은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 맞죠? 네,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가 너의 부동산을 타인 권리를 매매했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유효냐 그랬더니 만약에 이행기라는 것은 잔금 지급기 등기 이전 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30일 날 잔금 치고 등기 넘겨주기로 했다. 그럼 갑은 자기 부동산이 아니니까 A한테 사다가 등기를 넘겨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1월 30일까지 을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부동산 팔아먹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문제는 1월 30일 날 A의 부동산을 가져다가 못 넘겨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월 30일까지 유효야. 왜? 사다가 넘겨줄 수 있는 상태니까. 근데 1월 30일 날 이제 못 넘겨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넘겨주게 되면 담보 책임의 문제가 돼요. 1월 3일 날 이전을 못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대라 그래. 뭘 한다고요? 손해대. 손해대가 뭐냐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해제. 여기서 해제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금 감액 이런 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대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처분행위에는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개가 있냐면 이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있습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처분행위와 관련해서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행위 또는 준물권행위를 하게 되면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의무부담행위를 했을 때는 유효.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의무부담행위를 했을 때는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처분행위를 했을 때는 무효. 이걸 구분하셔서 해야 됩니다. 예, 어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물권행위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돼요. 물권행위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이 준물권행위는 채권 양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입니다. 지식재산권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특허 그 다음에 의장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등등 있는데 이런 거 양도하는 거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분행위는 뭐를 남기지 않는다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처분행위 왜냐하면 등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권 돈 받을 권리를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 넘겼으니까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잘 틀리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아주 시험 문제 많이 틀리는데 지상권의 설정이나 저당권의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줬습니다. 자, O다 X다. 다시 이거 지금 노트 아니라고 강의를 안 듣는구만. 노트는 집에 가서 해라. 노트 아니라고 강의를 안 듣는구만. 노트는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서 집중을 해야지 강의에. 뭐 강의를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 강의를 할 수가 있나 이거. 노트는 집에 가서. 이제 펜을 손을 잡는 순간 이제 뭐라고 할 것이야 지금부터. 강의를 안 들어 강의를.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네 답변을. 노트 아니라고. 다시 질문 내용 다시.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 저당권 설정행위나 지상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다. OX 기출문제가 나왔던 지문입니다. O다 X다. 오 맞아. 오 맞아. 자, 지상권 설정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당권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물권 8종 안에 지상권 저당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법까지 알아야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물권법에 물권이라는 건 8종 8건데 아까 제한물권 칠판에 써드렸죠. 제한물권에 지지전 유저지를 써드렸는데 지지전에 지상권 유저지에 저당권 있었잖아요. 물권이고 제한물권이에요. 그게 제한물권 물권 맞잖아. 그러니까 이 물권 행위이기 때문에 물권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 행위. 그래서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인데 되게 많이 틀려 이게 시험 문제. 지상권이 처분 행위라고 저당권이 처분 행위라고 뭔서 뭐라 카노 이러면서 그거 틀리고 오다니까 정말로 많이 틀리고 와. 근데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처분 행위가 아닌데 그거는 물권 행위인데 물권 행위를 처분 행위로 규정해 놓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맞지. 등기하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 행위 맞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여러 번 줬는데 되게 잘 틀려요. 이걸 갖다가. 자, 그래서 어디를 잠깐만 보시면 41페이지 말입니다. 그 처분행위를 잠깐만 보세요. 41페이지에 그 두 번째 박스에 채권행위가 있고 처분행위가 있죠. 채권행위 밑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의무 부담행위. 쬐끄만 글씨로 되어 있네. 채권행위는 뭐라고 써놨다고요? 의무 부담행위. 그 밑에 처분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분행위 3번의 종류를 보니까 첫째 물권행위, 물권변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하는데 저당권 설정. 아 나왔구나.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그게 다 뭐야 이게? 이게 제한물권이잖아요. 뭐라고요? 제한물권. 제한물권 설정에도 다 물권행위로 가기 때문에 물권행위는 왼쪽 뭐로도 속한다? 처분행위. 제목 뭐가 된다고요? 처분행위.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처분행위. 그래서 첫째 물권행위, 둘째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특허권의 양도. 그 밑으로 4번 특징.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전부 다 법적 성질은 뭐로 간다고요?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부 다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다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그 42페이지에
했더니 그 맨 꼭대기 박스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잠깐만 그 채권행위라고 자꾸 주는데 시험 문제는 채권행위라고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행위를 많이 보시면 안 되고 거기 채권행위 안에 의무부담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걸 현관변치 시험 문제는 최근 10년 안에는 채권행위라고 준 바가 없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채권행위 주는데 10년 안에는 채권행위라는 말을 준 적이 없어요. 다 뭐로 바꿔서 냈다? 의무부담행위라고 바꿔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10년 안에는 채권행위라고 시험 문제를 준 적이 없어요. 다 의무부담행위라고 다 바꿔서 문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행위에 익숙하신 분은 나중에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라고 자꾸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채권행위에 보니까 매매, 임대차, 매매계약, 예약 이런 거 전부 다 채권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구별시직 남의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동그라미 뭐라고 써놨어요? 유효. 그 다음에 처분행위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권행위에 저당권 설정행위, 전세권, 지상권 다 물권행위고 준물권행위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특허권 양도입니다. 구별시를 처분권 없는 데 처분행위는 동그라미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35번 문제로 갑니다. 35번에 4번 동그라미를 봅니다. 4번 타인 권리 매매는 박스, 타인 권리 매매 박스. 타인 권리 매매는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OX. 여기 봐요. 여기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 타인 권리 매매 처분권 없는 자가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그래서 거기 35번에 몇 번이 틀렸다고요? 4번.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여기 유효라고 돼 있죠. 타인 권리 매매 남의 부동산 팔아먹어도 된다. 처분권 없는 자가 타인 권리 매매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4번이 지금 무효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틀렸다. 35번에 4번이 틀렸다. 왠지인지 알았죠? 아주 많이 나와. 그 무효라고 내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무효, 남의 권리 팔아먹었는데 이런 도둑놈 아니야? 왜 남의 걸 팔아먹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넘어간다니까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라니까. 응. 남의 부동산 팔아먹어도 된다. 돼! 제발 된다니까. 단 이행기까지만 유효라 그랬어요. 이행기에 남의 부동산 사다가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남의 거 팔아먹었으니까 받아다가 등기 넘겨주고 물건 넘겨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행기에 못 넘겨주면 이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행기 1월 30일이 이행기인데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문제, 계약 해제해줘야 되고 대응감액 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해대, 줄여서 손해대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말이죠. 거기 이 42페이지 쪽에 04입니다. 42페이지 상단부 04에 법률행위의 목적으로서 유효 요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목적으로서 유효 요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 이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그 원인, 법률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원인, 그걸 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매매 계약을 했느냐? 그래서 왜 법률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그래서 그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목적이라 그래요. 내용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목적은 뭐 해야 된다고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확가적사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자, 목적 4개 어떻게 암기하신다고요? 확가적사 이렇게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확가적사. 자, 그러면 여기부터 확정부터 봐드릴게요. 거기 교재에 보니까 자 일단은 거기 40페이지 그 중간에 그 목적 밑에 보니까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1번에 보니까 확정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확정해야 되느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다가 법률행위 주면 뭐로 바꾸면 된다고요? 계약. 그러면 언제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느냐?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정은 언제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법률행위 성립 시. 법률행위 성립 시에 그 목적은 확정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정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확정하면 되느냐?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이행기. 자, 그러면 거기 봅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박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성립 당시가 중요한 겁니다. 성립 당시에 확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동그라미나 반드시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돼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확정돼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동그라미 언제까지라고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되는데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뭐라고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고 확정할 수 있다.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쪽에 보면 가능성이라는데 여기 봅니다. 여기서 가능성은 실현 가능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서 그랬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따다오. 그랬더니 이게 미친나 그랬다는 거죠. 별을 따다오. 실현 가능해요? 실현 불가능해요? 실현 불가능. 그런 계약은 성립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더니 별 따다는 별 안 따다 준다 그랬더니 결혼을 못했다는 썰이 있던데. 어쨌든 그 계약 법률행위는 뭐가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하냐 실현 불가능하냐는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 사회 통념에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시의 기점으로 실현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현 가능과 불가능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그랬으니까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 부동산 한옥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한옥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한옥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체결한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 뭐라고 한다고요? 성립시. 그러면 현재 당사자가 있나요? 당사자 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있잖아요. 목적 있나요? 목적 뭐가 있어요? 매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나요? 예.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 있었잖아요. 의사의 합체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했나요? 성립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립시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한옥을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한옥이 이미 4월 25일경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더라. 전소, 홀랑 다 탔어. 그러면 계약을 하는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한옥은 존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4월 25일 날 타버렸는데 5월 1일 날 계약하면 5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기준한다고요? 5월 1일. 계약 성립시니까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존재하지 않는 놈을 팔아먹은 거야.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놈을 팔아먹은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소란 말은 다 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소의 뜻이 뭐라고요? 다 탔다. 전부 다 타버렸다. 이게 전소입니다. 다 탔다. 이렇게 됐으니까 전부 불능이에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 존재하지 않는 놈을 팔아먹었고 다 타버렸으니까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인 놈을 팔아먹었으니까 이 매매계약은 5월 1일 날 체결한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존재하지 않는 놈을 갖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이건 무효다. 이래서 이게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이었을 때 이게 무효가 된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놈을 팔아먹었으니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될 거냐? 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데 이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월 1일 날 그 한옥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 지급은 6월 10일이 잔금 지급일이라고 해보죠. 잔금 지급일에 한옥도 넘겨주나요? 그렇죠. 등기 넘겨줄 때 한옥 목적물이 같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잔금 지급일에 목적물로 넘겨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물 인도도 같이 하니까. 근데 5월 20일경에 이 한옥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한옥이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서를 쓸 당시 법률행위 시는 한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존재하고 있었죠. 5월 20일 날 불났으니까 이거는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거죠? 예. 후에 발생해요. 후. 그래서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후발적 불능. 한옥이 다 타버려서 이행 불능 넘겨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래서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불러요. 자, 후발적 불능이 되어졌을 때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효다. 유효.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적물이 없는데 왜 유효라고 하지? 목적물이 5월 20일 날 없다 하더라도 이때 5월 20일 기준이 아니라 언제 기준이에요? 5월 1일 법률 행위시 기점이란 말이에요. 법률 행위할 때 존재했냐 안 했냐, 법률 행위 성립 시에 목적물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거지. 이게 후에 소멸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법률 행위 시 계약서를 쓴 날 기점으로 그날 목적물이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으로서 5월 20일 날 다 탔다 하더라도 5월 20일 현재 이 계약은 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목적물이 타버렸는데
채무자. 자, 여기서 채무자는 부동산 기준으로 채무자입니다. 부동산 채무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한옥을 넘겨줘야 될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 그래서 채무자는 매도인입니다. 한옥 기준으로, 부동산 기준으로.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잘못이 없대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옥이 타버려서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행불능이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했더니 위험부담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다고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뭐냐 그랬더니 손해봐라 네가 이겁니다. 그래서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 위험부담, 손해 누가 볼 거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43페이지에 그 박스를 한번 봐요. 43페이지 그 박스에 보니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왔는데 그 원시적 불능을 보니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전부 홀랑 다 땄다 라고 하면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빨간색 동그라미. 그러면서 형한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유효. 형한펜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요? 유효다. 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가 누구다?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자,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부동산. 한옥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목적물이야. 목적물이 채무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그래서 지금 타버린 것은 돈이 탄 게 아니라 목적물 부동산이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 채무다? 매도인 채무에. 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이 타버린 채무는 누구 거다? 매도인 거다. 매도인. 이게 우리 국민들 생각과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유효인데 채무자 즉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 귀책 사유가 뭐예요? 잘못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 귀책 사유 X니까 귀책 사유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무자 매도인이 잘못을 안 했는데 불이 났다. 그럼 3자가 불을 냈다. 3자가 한옥에다 불을 내거나 벼락을 맞아서 불을 냈다. 그러면 채무자 매도인은 잘못이 없죠. 3자가 방화를 했다. 또는 천재지변 벼락을 맞아 불이 났다. 이런 거 또는 누전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런 거는 지금 채무자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거 계속 갑니다. 귀책 사유가 없으면 형 앞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위험부담. 여기 써놨네.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뭐라고요? 손해봐라 네가. 손해를 누가 볼 거냐를 규정해 놓은 걸 뭐라 부른다고요? 위험부담. 손해를 누가 볼 거냐. 왜? 그거 당연히 다툼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 다툼이 생기니까 법에다가 미리 정해놔 버렸어요. 누가 손해를 볼 건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놔 보는 거예요. 불이 나서 타버렸으면 매도인 당신이 손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손해봐라 그랬으니까 매수인 보고 대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네가 봐라 손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파란색 1번에 보니까 그 가능과 불능의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률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불능이라 한다면 실행 불능 여부는 그 시대 형평 뭐라고요? 사회 통념.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 사회 통념에 의해서다. 그다음 2번에 법률의 목적인 불능 여부 판단 시험은 법률행위 언제라고요? 형평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거기까지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가서 적법성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적법.
그래서 45페이지로 가서 적법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일로 왔습니다. 방금 전에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다고요? 적법. 요겁니다. 적법해야 된다. 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강행법규라는 말과 임의법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적법에서 강행법규, 임의법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교재와 관련을 해가지고 45페이지 꼭대기에 보니까 첫 번째 박스가 법규의 분류에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박스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행법규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강행규정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강행법규나 강행규정이나 동의어 같은 말이다. 이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줄여서 뭐라 부른다? 선풍기. 자, 선풍기의 뜻이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뭐라 부른다고요? 강행법규, 다른 말로 강행규정. 그래서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으니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 특약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배제 특약할 수 없다. 그래서 선풍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배제 특약을 할 수 없는 규정을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부른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 자,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에 반대되는 말이 임의법규예요. 임의법규. 임의법규를 다른 말로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의법규, 임의규정은 선풍기와 관련이 없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으니까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이 돼요. 그래서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임의법규고 배제 특약이 안 되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강행법규. 배제 특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고 선풍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요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임의규정, 임의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 자, 그런데 강행법규, 강행규정을 두 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두 개를 나눈다. 효력규정을 위반했다.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 단속규정을 갖다가 위반을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 단속규정을 단속법규라고도 하는데 단속규정을 다른 말로 단속법규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행정법규라든가 경찰법규를 얘기합니다. 행정법규, 경찰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일단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일단 오늘 하나 꼭 정리해 볼 것은 단속규정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 관련해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를 했다 이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를 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물론 걸렸을 때 처벌은 받아요.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안 걸리면 처벌 안 받고 일단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걸리든 안 걸리든 사법상 효력은 유효. 걸리면 처벌은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45페이지 파란색 2번입니다. 파란색 2번에 강행 규정에 보니까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박스에 보니까 그 단속 규정에 보니까 1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란 말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 중간 생략 등기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유효다. 자, 그래서 거기 이 관련 내용을 그렇게 보셨는데, 자 일단 프린트물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의도하는 법률 효과를 법률행위의 가로라고 한다. 가로 뭐라 부를까요? 목적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목적.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본다? 내용. 같은 말이에요. 목적이나 내용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라고 한다. 16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OX. O. 언제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그래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 한다. O.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17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행 가능성의 여부는 객관적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OXO. 18번.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슬러시 차입니다. 무효이며 여기까지 맞아 들리다? 맞다.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요? 무효. 이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OXO. 아까 칠판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지웠습니다만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9번. 후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 경우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이 문제가 된다. OX. X.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유효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래서 X. 20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박스, 관계 있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 OX. 여기 봐요. 여기 선풍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행 규정, 강행법규라 그래요. 선풍기와 관련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 강행법규. 관계 없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임의법규. 선풍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하고 관계 있는 것은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들을 때는 쉬워도 막상 여러분이 할 때는 안 쉬워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 가서 손으로 쓰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들을 때만 쉽다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강행규정은 박스, 강행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 박스, 효력규정과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규정은 적용이 있을 뿐 그 자체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는 단속규정 박스, 단속규정. 무효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데요? 유효. 그래서 유효가 되는 단속규정으로 구별할 수 있다. OXO. 프린트물 뒤집어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명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22번에다 별표 치고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명의가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OXO.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할 건데요. 그 탈법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랜드프로 이 교재에는 지금 탈법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안 써놨는데 제가 추가로 좀 하나 써놓겠습니다. 탈법 행위. 탈법 행위는 이건 강행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강행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을 본다. 강행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 위반으로 보아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탈법행위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 위반으로 보아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탈법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탈법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 국유재산 취득행위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나 친인척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못하게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간접적 위반을 봐서 그 국유재산을 취득한 것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게 탈법 행위라고 밝게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볼 23번 하나 보겠습니다. 23번. 탈법 행위는 강행 규정의 간접적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다. OX. 간접적 위반으로서 유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효. 여기 써놨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라고 써놨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쉬었다가 와서 46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4번에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4번에 사회적 타당성부터 쉬었다가 와서 보겠습니다.